여러분 13강 유형재산입니다. 자, 유형재산 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공부해 왔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유형재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유형재산은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즉, 유동자산은 우리가 당좌와 재고자산을 말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비유동자산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화폐가 아닌 비화폐성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치킨 가게를 하나 냈다, 치킨집을 찾았다, BBQ 치킨집을 찾았다. 그러면 치킨집을 할 때 필요한 뭐 닭튀기는 기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기기장치라고 합니다. 또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그 오토바이도 유형재산이 될 수 있죠. 또 그 가게에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뭐 탁자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집기도 필요할 거예요. 집기 비품. 자, 이처럼 장사를 하게 되면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에서는 승용차가 있어야지 택시 운행을 할 거잖아요. 그 승용차가 유형자산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가 있어야지 항공 운행을 하잖아요. 그게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의미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유형이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형자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건물.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공장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건물, 이런 사무실이나 창고나 이렇게 장사할 때 물론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가 건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조그맣게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월세를 내고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다음에 토지, 땅이죠, 뭐 그죠? 영업할 때 필요한 이런 토지. 자, 그럼 구축물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죠. 구축물은 건물로 보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데 가보면 큰 빌딩 앞에 뭐 예술 조형물이나 창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공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건물로 보기는 애매한데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해요. 또는 토목 설비, 토목 시설.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뭐 운동할 수 있는 뭐 토목 시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건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에요. 구축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건축물. 건축물이라는 게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축물도 시험에 잘은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뭐 차량 운반구는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배달용 오토바이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차량 운반구예요. 그러니까 운반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 뭐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요, 트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배달용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게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 여러분 기계장치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공장에 가보면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막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계도 기계장치지만 이런 콘베어나 기중기 이런 것들도 기계장치로 구분을 해요. 이런 콘베어라는 거는 콘베어 벨트라고 해서 공장에 가보면 물건 딱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중기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철근 같은 걸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기중기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자, 비품은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뭐 이러면서 뭐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난방기라든지 이렇게 직기와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어컨, 책상,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하죠. 어,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들 아마 단어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아, 뭐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말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접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근값 들어가죠. 또 인건비 나가죠. 돈 나갔을 때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근데 이걸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을 때만 쓰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취득 중에 있는 유형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기장치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기장치 제작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놨다가 기기장치가 완성되면 기기장치로 대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건물에 국한해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자, 그럼 여러분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은 이거면 되는 건가요? 이거 외우면 끝날까요? 자, 아닙니다. 사실은 기업의 영업 활동은 다양하죠. 아까도 얘기했다 싶지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렇죠? 또 해운회사. 자, 배로 화물을 싣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선박. 이처럼 영업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정 과목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거에 뭐 고정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주의할 거 시험 목적상.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건물 샀으면 건물, 토지 샀으면 토지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나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투자 자산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또는 부동산 매매 회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사가지고 파는 회사라고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만약에 구입했다면 그건 유형자산인가요? 아니죠. 우리 앞전에서 배웠지만 판매 목적 자산은 무슨 자산이에요? 그렇죠. 재고 자산이죠. 이처럼 보유 목적에 따라 계정 과목이 구분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유형자산의 의의와 종류를 봤다면 자,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금액을 얼마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고자산 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상품 100만 원짜리 사면서 운반비로 10만 원을 내가 부담했다면 110만 원에 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구입 원가뿐만 아니라 그 유형자산의 취득에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들어갈 수 있고 등록면허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샀다 그러면 기기장치를 운송해 오는데 또 운반비를 낼 수 있고요. 이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 수입관세도 낼 수 있어요. 수입관세라는 건 뭐냐면 관세라는 건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기계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잖아요. 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또는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중개인이 꼈어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좀 일부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기기장치를 취득했는데 설치비를 따로 냈어요. 기기장치 1000만 원짜리인데 설치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1100만 원에 산 거죠. 기기장치를 취득하고 나서 이 기기가 잘 작동되는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갔다 해봐요. 그럼 이거는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기계를 100만 원에 사면서 설치비 30만 원이 나갔다. 그럼 130만 원에 산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뭐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 기본 개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 살 때 이런 재반 비용도 다 취득금액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설치비 20만 원과 함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자, 그럼 기계를 산 거니까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차변에. 그럼 여러분, 어음 발행하면 대변에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 당좌자산 편에서 봤던 그 받으러옴이 아니라, 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 내용은 뒤에 가면 부채편에서 또 나오니까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상품을 내가 이번에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100짜리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요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합니다. 이건 부채죠. 자, 그런데 상품이 아닌 기계장치를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따로 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이라고 했고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급어음 미지급금은 부채 쪽에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고요.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샀다.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자, 요 어음 만기일이 도래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미지급금 부채를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 당좌 수표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주면 그 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설치비죠. 자, 35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기계를 설치비 20만 원도 비용이 아니다. 이건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370만 원을 기기장치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뭐 미지급금 이런 걸 아직 안 배워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이 유형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도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완성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하거나 자가건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다가 이게 완성이 되면 뭐 예를 들면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뭐 기계다 그러면 기계장치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꼭 건물에만 국한해서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 사례 보시죠. 공장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7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나요, 차변에? 아니죠, 여러분. 건물은 완성된 걸 말하는 건데 이건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간 거죠. 자, 건물이 완공되어 공사대금 3천만 원과 또 취득세 500만 원을 추가로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복잡하죠, 여러분.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완성된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7천만 원 들어갔고 추가로 3천만 원 더 줬고 세금 500만 원 냈죠. 그럼 나 이 건물을 얻기 위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7천, 3천, 500 하면 그렇죠. 1억 500만 원이 취득 원가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건설 중인 자산 건물로 대체돼야 되는 거니까 없애주고 나머지 당좌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분계를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단원별로 그 분기의 사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꼭 자주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으로 왔는데, 요 내용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유형자산 기본적인 내용 보시고, 요 감가상각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